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망고보드의 편리한 기능 9가지입니다. 소개할 기능들은 첫 번째, 비슷한 요소 찾기. 두 번째, 투명 배경 PNG 다운로드. 세 번째, 스포이트 컬러 피커. 네 번째, 그림자 효과. 다섯 번째, 그룹 즐겨찾기. 여섯 번째, 가장자리 흐리게 기능. 일곱 번째, 이미지 프레임 삽입 방지. 여덟 번째, 브라우저에 복사 붙여넣기. 아홉 번째, 오토픽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비슷한 요소 찾기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캐릭터 같은 요소들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왼쪽 위에 비슷한 요소 찾기 버튼을 누르면 형태나 요소의 내용 등이 유사한 것들이 선별되어 뜨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장면 내에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토끼 캐릭터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비슷한 요소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토끼 캐릭터들이 선별되어 나오게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 곰 캐릭터도 왠지 많은 비슷한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런 캐릭터들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참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투명 배경 PNG 다운로드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그룹으로 묶은 뒤 투명 배경 PNG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소 한 가지를 투명 배경으로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의 위배가 되고 여러 개를 배치하여 그룹으로 만든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색 뽑아내기 등의 이름으로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과 같은 기능입니다. 왼쪽 가장자리에 배경 탭을 선택하면 여러 패턴의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위쪽에 배경 색상의 색을 클릭하고 투명 배경을 선택하면 이렇게 투명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왼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PNG로 저장하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불러내어 투명 배경으로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스포이트 컬러 피커입니다. 컬러 피커 기능은 색상을 설정할 때 화면 내에서 색상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나무 하나를 초록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와 나뭇잎들을 저 초록색과 같은 색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 색상 선택 화면의 위쪽에 스포이트 모양 버튼을 선택하고 색상을 뽑고 싶은 곳 위로 커서를 옮겨 누르면 됩니다. 이 기능은 원하는 색상을 찾아서 지정한 후 다시 정확한 색상을 찾기 힘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그림자 효과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요소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페이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 효과 기능은 애초에 평면적으로 놓인 모양의 요소일수록 어색하지 않게 잘 적용됩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수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소를 선택한 후 왼쪽에서 그림자 메뉴의 색상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그림자의 색상을 선택하고 그림자의 가로와 세로 면적을 설정해 줍니다. 그림자의 블러 면적과 불투명도도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그룹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삽입돼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저는 학교의 로고라고 생각하고 요소 그룹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룹을 설정한 후 왼쪽 위에 별 모양의 즐겨찾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왼쪽 가장자리의 아래쪽 즐겨찾기 탭을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하면 만들었던 요소 그룹이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 곳에 손쉽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가장자리 흐리개 기능입니다. 가장자리 흐리개 기능은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손쉽게 구현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왼쪽 메뉴에서 가장자리 흐리개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테두리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 해당 방향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할 수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원 모양으로 가장자리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 흐린 가장자리를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이미지 프레임 삽입 방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제공되는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해 편집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디자인에 포함된 사진, 동영상, 아이콘 등의 요소 위로 다른 요소를 올리면 해당 프레임으로 새로운 요소가 삽입되게 되는데 만약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프레임에 삽입돼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 내가 프레임에 삽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미지 바로 옆 오른쪽에 뜨는 작은 메뉴들 중에서 이미지 아이콘의 왼쪽 위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이미지 프레임 삽입 방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소가 프레임으로 삽입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삽입 방지가 선택되어 있으면 그대로 위에 올려둘 수 있고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프레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브라우저에 복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편집 중 다른 템플릿의 요소들을 가져와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두 개의 망고보드 편집창을 열어둔 상태에서 한쪽에서 요소를 복사하고 그것을 다른 쪽에 붙여넣기 하더라도 이렇게 요소들이 잘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오토픽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들을 활용할 때 디자인의 내용은 꼭 마음에 드는데 페이지의 크기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된 템플릿을 불러오고 난 후 화면의 오른쪽 위 슬라이드 크기가 적혀 있는 곳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로 여러 가지 창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이곳의 아래쪽 오토핏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그 후 다른 크기로 크기 변경을 하면 일부 요소와 배경 등이 새로운 페이지 크기에 맞게 알아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요소들만 조금씩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손쉽게 디자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편집하고 있던 페이지의 크기와 다른 디자인을 불러올 때 이렇게 디자인이 흐트러진다면 오토픽 기능을 켜둔 채로 적절한 페이지로 크기를 다시 변경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로 돌아가게 되며 그 후 요소 일부만 재배치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9가지 기능에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쉽고 편하게 편집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